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물 5개제 장소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3권 책의 308페이지에서 31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덩어리 상태의 유황 저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덩어리 상태의 유황이 아닌 가루 상태의 유황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덩어리 상태의 유황에 대해서 저장을 할 때의 이 기준입니다.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은 100평방미터 이하로 한다. 그러면 이제 유황을 저장할 때도 한 장소에 아주 대규모로 하면 안 되고 100평방미터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이 저장하면 이 100평방미터 이런 걸 이제 여러 개를 하라 이거죠. 이 그림처럼 100평방미터를 하고 유황이 더 저장할 이렇게 여러 곳이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위험성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면적의 합산이 1000평방미터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100평방미터짜리 이런 걸 이제 10개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뭐 1000이 아니고 1100, 1200 한 장소에 5개제 장소에 유황도 많은 양을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계 표시와 경계 표시 사이의 공지도 보유 공지도 이 경계 표시의 간격은 보유 공지 규정엔 공지 너비 2분의 1 이상의 이 간격을 두라. 그러니까 5개제 장소가 이제 보유공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이렇게 경계 표시해서 이렇게 저장할 때도 인근의 경계 표시를 한 유황의 저장 장소와의 거리도 이 보유공지 이 너비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라는 겁니다. 경계 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않은 구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벽을 하라는 거죠. 펜스나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덩어리 상태라도 가루도 섞이겠죠. 그러면 유황이 이 밖으로 새지 않게, 그리고 높이도 1.5m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주 높게 유황을 이렇게 대량으로 저장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 표시의 유황을 넘치거나 비산 바람에 의해서 막 날리는 거죠.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 유황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유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면 바의 규정을 보면은 그 5개제 장소는 바닥을 철근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흙으로 된 장소의 5개제 장소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황을 저장하는 5개제 장소의 바닥은 흙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배수구와 분리 장치를 하라 했으니까 최소한 콘크리트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배수구와 분리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캐노피, 캐노피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이 없는 것을 캐노피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그 주차를 하면 주유기가 있고 그 위에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한 이제 지붕이 있죠. 그게 캐노피입니다.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것을 캐노피라 하죠.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이 햇빛을 차단하는 거죠. 이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캐노피가 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한다면은 이렇게 하라. 기둥은 내화 구조로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라. 그런데 5개제 장소에 캐노피가 설치된 장소는 극히 드뭅니다. 한다면은 이렇게 하라 이거죠. 표지 및 게시판도
이 제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다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다 동일하고,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옥외 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한정하고 있죠. 그러면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인류위험물, 유류위험물 중에도 유황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유류위험물, 삼류위험물, 오류위험물, 사류도 특수인화물류는 저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기본 상식이라고 하지만은 설계자의 실수, 소방서 허가 담당자의 실수로 말입니다.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허가내서 저장하고 있는 장소가 현재가 있습니다. 특히 삼류위험물인 알킬알루미늄물, 금수성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제가 이제 점검하면서 현장이 확인돼서 시정보안명을 내고 이제 다시 허가를 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지적하면은 소방서에서는 완전히 난리나고 벌집 쑤신 것처럼 되는 거죠. 상식도 없는 이런 허가를 누가 해줬느냐? 10년이 됐다, 15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그때 당시에 허가 담당자는 누구냐? 현재 서장으로 되어 있다. 창피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의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이 아니고 소방시설도 말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옥내 소화전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을 허가해준 장소도 있을 뿐더러 위험물인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소화기만 설치돼서 소화난이도 2등급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허가를 한 장소도 있고, 의외의 장소에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검토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이건 이제 단골 메뉴죠. 그리고 고인화점 위험물 저장소의 특례. 고인화점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낮다는 거죠. 이 특례라는 것은 그러면 기준을 완화했다는 거죠. 이 특례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화점이 아닌 일반 위험물의 옥외 저장소의 기준보다는 완화, 특히 안전거리에서 기준을 완화했는데 내용을 쭉 보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 이게 없죠. 전선이 3m, 5m 띄어야 된다는 이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완화한 거고, 보유공지도 이렇습니다. 일반 옥외 저장소는 10배 이하는 3m, 10배 초과 20배 이하는 5m. 근데 여기는 대폭 완화해버리죠. 저장소는 50배 이하는 3m. 완전히 다르죠. 10배, 20배도 3m인데 저장소는 50배 초과 200배 이하는 6m. 그러니까 보유공지도 이 고인화점 위험물은 대폭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화성 고체 1석유로 알코올류의 옥외 저장소의 특례. 이건 이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특례죠. 인화성 고체나 1석유로 알코올류는 아주 위험하죠. 위험한 것은 이제 살수 설비를 하라 했습니다. 이 살수 설비는 소방시설의 연결 살수 설비와는 다릅니다. 청에서도 질의시에 물으면은 연결 살수 설비와 같으냐면은 아니다. 살수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는 다른 설비다. 그러면 살수 설비가 어떤 설비라는 것을 상세한 이 기준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살수 설비를 하라 해놨습니다. 살수 설비의 살수 방법, 살수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펌프 또는 수도 배관에 연결된 배관 헤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여름에 위험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위험하지 않게
냉각시킬 수 있을 정도면 적합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많은 내용을 이렇게 그 해석한 것이고, 살수습이 구체적인 살수 방법이나 자동이나 수동 어떻게 하라, 살수량도 분당 얼마를 하라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펌프 또는 수도 배관으로 연결 헤드를 해가지고 뭐 더울 때는 그냥 배관을 흘러서 펌프를 돌려서 뭐 냉각시킬 수 있는 정도면은 뭐 그 살수비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기준이 이 층에서 이 얼마나 게으르면은 전혀 없고 살수비 하라 이래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